어느 깊은 산속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연과 함께 살아왔다. 이들은 한방의 지혜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치유방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갔다. 할머니들은 산책을 하며 산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약초를 채취하고 그것을 이용해 가족과 이웃의 병을 치료하고 예방했다. 한편 도시에서는 최첨단 의료기술과 현대의학의 발전이 날로 가속화되었다. 정밀검진과 새로운 약물의 개발, 고도의 수술 기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다. 준수는 도시의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기억 속의 자연에 늘 그리움을 느꼈다. 할머니는 준수에게 산과 들에서 자라는 식물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그 식물들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몸소 경험하게 해주셨다. 어느 날 준수는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 중 한 명의 완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좌절하게 되었다. 그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갑자기 오래전 할머니에게 배운 한방의 지혜가 떠올랐다. 현대의학과 한방의 조화를 통해 보다 나은 치유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준수는 휴가를 얻어 자연 속 마을로 돌아갔다. 할머니와 함께 자란 그곳에서 그는 마을 사람들과 다시금 교류하며 한방치료의 기본을 다시 배웠다. 그리고 도시로 돌아와 병원 동료들과 함께 한방치료 요소를 현대의학과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이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약초의 효능에 대한 현대과학적 검증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전통적인 지식과 현대과학의 만남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준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를 이어갔다. 그의 노력 끝에 도시의 병원의 한방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특별 클리닉이 개설되었다. 이곳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통합적인 치료법을 제공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새로운 접근법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랜 기간 만성질환에 시달리던 환자들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방의 지혜는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키고 현대의학은 구체적이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준수의 클리닉은 점차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종종 강연과 세미나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의료진에게도 이러한 조화로운 접근법을 권장했다. 한방과 현대의학의 조화는 이제 단순한 실험이 아닌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학적 희망을 주는 통합의료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 준수의 노력은 단순히 새로운 의료 접근법을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가치를 모두 존중하며 그것들을 조화롭게 활용할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비타민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건강 보조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바쁜 일상 속에서 비타민은 간편하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타민의 종류가 너무 많고 각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고 복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비타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뉜다.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C와 B군, 비타민 B1, B2, B3, B5, B6, B7, B9, B12가 있으며 물에 용해되기 때문에 과잉 섭취 시 소변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일일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되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로 지방에 용해되며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권장량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비타민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이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은 비타민 B군이 필요할 수 있고 야외 활동이 적은 사람은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다. 몸의 피로를 많이 느끼는 경우에는 비타민 B12와 철분이,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경우에는 비타민 E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 습관과 식단을 먼저 점검한 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비타민은 자연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 어려울 때는 보충제가 효과적인 대체 방법이 될 수 있다.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하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았는지, 첨가물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산부나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 복용법 또한 중요하다. 비타민C는 아침에 공복에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비타민 D는 점심 식사 후에 섭취하면 햇볕과 함께 흡수가 촉진된다. 반면 비타민 A와 E는 식사와 함께 특히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에서 잘 활용된다. 또한 비타민은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용 중에는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주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비타민은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지만 자신의 필요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하고 복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언제나 그렇듯 과유불급을 기억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비타민 복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한 때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해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시절이 있었다. 바쁜 하루 일과와 스트레스 속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렵기까지 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는 마음은 컸지만 불면증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은 나를 점점 더 지치게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나서 마침내 나는 나만의 숙면 비법을 찾게 되었다. 이 비법을 통해 나는 매일 밤 꿀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수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침실을 완벽한 수면 장소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해야 하며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나는 방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여 외부에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귀마개도 사용했다. 또한 방 안의 온도를 잠자는 데 최적인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기 위해 난방과 에어컨을 조절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한 후 나는 신체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습관을 들였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를 알게 된 후에는 자기 전 스크린 타임을 확연히 줄였다. 대신 나는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조용한 독서를 하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집중했다. 또한 나는 뇌와 몸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스케줄을 철저히 지켰다. 이로 인해 내 생체 시계가 규칙적으로 설정되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몰려오게 되었다. 식습관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나는 잠들기 다시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였고 특히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몸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 매일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했고 그 중에서도 요가는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특별히 유용했다. 저녁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놓아주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신의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다. 잠들기 전에는 일기를 쓰거나 그날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이는 내가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모여 나는 마침내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내 삶의 질까지 변화되었다. 이 비법들은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나처럼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시도해볼 만할 것이다. 매일 밤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며 새로워진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느껴보길 바란다. 네 번째 이야기 여성의 건강은 다양한 비타민과 영양소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현대의 바쁜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중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9는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데 이는 에너지 대사를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6와 B12는 특히 생리주기 조절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결핍될 경우 피로감과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철분은 여성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생리로 인해 철분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 결핍성 빈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로와 무기력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 또한 중요한데 이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D 섭취는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노년기까지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지만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여성 건강에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두뇌 기능과 심혈관계 건강을 지원하며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아이의 뇌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메가3는 생선이나 아마씨, 호두 등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C와 이는 정확히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면역 기능을 증진시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여성에게는 다양한 비타민과 영양소가 필요하며 이는 건강한 식단을 통해 대부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보충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일생 동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